녹차 시장이요. 아까 이제 우리 김종훈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차 시장이 소비량이 늘어나야 돼요. 소비량이. 근데 우리가 우려먹는 차 일반 개개인한테 이렇게 한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우전차 1000통을 해도 거의 100g씩 하더라도 뭐 100kg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 지금 농장에서 1년에 생산되는 가루차가 3번 수확을 하면 3번 다 이제 차광을 해도 나무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더라고요. 이제 조금 무리는 가겠지만은 대비 후보가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개개인한테 소비되는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가야 된다. 한때는 과거에 우리가 룸사롱을 가면은 녹차 캔 음료 다 그게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옥수수 수염차니 헛개나무차니 그런 대용차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한계가, 음료 쪽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식품으로 가야 된다. 식품은 이 가루녹차는 어디다 넣어도 떡에다 넣으면 녹차 떡이 되고, 빵에다 넣으면 녹차 케이크가 되고, 또 아이스크림 넣으면 녹차 아이스크림이 되고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제가 이제 사실 농심에다도 의뢰를 했어요. 녹차 라면을 만들자. 그 신라면 개발하신 그 세종대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 어떻게 연결이 돼서 녹차 라면을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제가 너구리 라면을 좋아하는데 녹차 먹은 너구리 라면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면에다가 그대로 반죽에다가 가루만 섞으면 일정량 비율해서 가루만 섞으면 파란 면이 나와요. 그거 그냥 끓여 먹으면 돼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식품이 있다, 라면이 있다 그러면은 왠지 녹차가 가미된 라면은 왠지 건강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라면은 사실 밀가루 음식이 왜 안 좋냐면요. 그게 당을 이렇게 배가 빨리 고프는 어떤 그 뇌에서 그런 작용을 한대요. 배가 빨리 고픈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많이 먹게 돼요. 우리가 밥보다 그 밀가루 음식이. 그러다 보면 비만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라면이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러나 먹기 편하다. 그래서 라면을 많이들 이렇게 간식으로도 먹고 주식으로도 먹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가 소비자를 생각해서 또한 녹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라면에다 넣어도 녹차 라면을 만들어지면은 우리 국민 건강도 좋고, 또 한때는 제가 또 치킨 업체에다가 제가 의뢰를 했어요. 뭐 교촌 치킨이고 BBQ고 다 제안서를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군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면은 그 뭡니까? 후라이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 미국 메이커잖아요. 할아버지 딱 이렇게 인형까지 크게 그 가게 앞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난 두산에서 한지는 몰라. 두산 빌딩 9층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kg 샘플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위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라고. 우리가 치킨이 열량이 높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량은 1인분이 한 서너 조각이 되면은 그게 제 열량 다 검사를 해봤더니 밥 한 그릇 열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겨요. 그 트랜스 지방이 성인병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치킨을 할 때 그 튀김용 반죽을 하잖아요. 입히잖아요. 거기다가 가루차만 넣으면은 녹차 치킨이 된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켄터키를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65개밖에 안 돼요. 가맹점이. 대부분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90% 이상 수익이 중국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큰 시장 가까운 중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이제 메이커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데가 뚜레쥬르 제과제빵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 있잖아요. 뚜레쥬르에 가보시면은 냉동고에 보면은 녹차 아이스크림 있어요. 이렇게 그 뭡니까 요거 통, 그 옛날에 그 뭐 아이스크림 통 있잖아요. 이만한 거. 거기에 가시면은 국내산 이제 보성산이라고 써있던 국내산에서 그 아이스크림이 이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게 지금 소비가 될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 화순에
라벨리 아이스크림이라고 거기서 이제 지금 컵 아이스크림 제작을 한대요. 그래갖고 지금 디자인 뽑고 있어요. 한 달이면은 한 300kg씩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판해서 줄어들면 이제 더 양이 줄어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서 손으로 따서 우전차니, 고구차니, 작설차니 그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그것은 소비의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대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소비차는 식품입니다. 라면 한 번 만들면 수억 개를 만들잖아요. 한 봉에 2g씩만 들어가더라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소비가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러나 일반 가루차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양이 많이 넣고 싶어 많이 넣으면 너무 강해요, 맛이. 그리고 우리 지금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롯데제과 라뚜루 녹차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1.2% 들어가요, 1.2%. 그 조그마한 게 한 150g 되는데. 근데 거기는 보면은 식용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가루차를 넣고 색깔이 안 나오니까 색소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파란이 보니까 녹차가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사실 이거 내용물 안 봐요. 그가 뭐뭐 함유가 돼 있는지를.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말차를 제가 이제 다양제나 그런데 하면은 항상 그 아이스크림 기계를 갖고 와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제가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갖고 온 이유는 물론 판매도 있지만은 그 식품업체들이 이렇게 오면은 맛을 보고 좋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자들한테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함유량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 정도 넣는데 이렇게 말차를 많이 넣더라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대신 또 색소도 안 넣어도 돼. 화학적인. 그래서 이제 말차의 어떤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또한 우리 아까 이제 뭐 차선, 다완 그건 이제 일반 손님들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은 대접할 때, 차 대접할 때 그렇게 이제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생수병에다가 물 한 모금 따라 불고 티스푼으로 한두 개 넣고 흔들어서 걸어다니면서 먹자. 커피는 빨대 꽂아서 점심 먹고 빨대 꽂아서 테이크아웃해서 걸어다니면서 신호등 앞에서 먹고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근데 말차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격식을 갖추고 다구를 갖추고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는 정말 간편하고 요즘 다들 바빠요. 시테크, 초테크 막 그러잖아요. 바쁜데 언제 앉아서 이렇게 차를 우리고 격부를 하고 먹고 있겠어요. 맛은 비슷해요. 갖춰서 먹으나 우리가 생수병에다 흔들어서 먹으나 그리고 따뜻하게 먹고 싶으면은 뜨거운 물 딸고 우리 커피도 그러잖아요. 에스프레소는 엄청 써요. 그거를 물 농도에 따라서 희석을 해서 뭐 아메리카노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거운 물컵 한 컵 달아놓고 그 텀블러 통에다 물 이만큼 하고 진하게 가루차를 해서 흔들어서 그럼 희석 잘 돼요. 수저로 저으면 안 섞여져요. 진하게 해서 몇 방울 또르륵 해서 휘저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내가 이제 시음을 해드리고 싶은데 직접 내 말차 2통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앞으로 차 시장은 제 예측은 앞으로 가루차다. 그 가루차 중에서도 고급을 하려면 말차를 해야 된다. 말차 뭐 별거 아니에요. 차광만 제대로 잘해서 수확을 해서 제다해서 고운 분말로 만들면 그게 말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품종이 또 틀려요. 차나무 품종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재래종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똑같이 차광을 해서 여린이 물 때 차광을 해서 색깔은 잎은 많이 좋아요. 근데 직접 말차를 이제 가루를 만들어 봤더니 너무 써요. 그래서 이제 일본 품종으로
다 갱신을 다시 바꾸고 한 4, 5년 키웠다가 다 뽑아보고 다시 일본 품종으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차 제조 과정,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비전 또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쪽으로 길을 예측을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 지금 말차는 이렇게 평지. 요즘 그 인력이 없어요. 다 외국인들도 막 중복이 돼갖고 우리 수확할 때쯤 되면은 뭡니까? 쪽파를 캐니, 뭐 쪽파 심니, 또 감자를 캐니, 뭐 그런 바빠. 일손이 없어. 그래서 기계로 해야 돼, 기계로. 기계로 하다 보면은 하려면은 평지로 해야 돼, 평지. 그리고 평지를 할 때 기계로 하려면은 사방, 팔방이 다 길이 있어야 돼. 기계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차밭이 어느 정도 평지면은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양쪽을 좀 아깝지만 파고려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계가 돌아가고 해야지. 기계가 들어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성을 앞으로는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평지로 해서 길도 양쪽으로 다 길을 만들고 가운데로 길 만들고 그렇게 조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말차가 꼭 우리 고급차는 봄에 천물차가 좋다. 그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가을에 수확한 게 또 맛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기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다 유기농 한다고 해서 화학 비료는 못 치게 하잖아요. 근데 질소를 수확하기 한 달 전 정도나 잎이 좀 올라왔을 때 수확하기 한 20일 정도? 그 정도 전에 차광하기 전에 질소를 살짝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질소는 원래 잎 쪽으로 가요, 잎 쪽으로. 그래서 질소가 들어가면은 아미노산,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차맛이 부드러워져. 감칠맛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1창 3기 줄거리에서 여린 잎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왔을 때 햇빛을 이제 차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3번 수확하는데 이제 올해는 한 번만 차광하고 말았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작년 대비 지금 매출이 발주가 70%가 주로 없어요. 70%가. 거래가 끊어진 게 아니고 거기서도 하다못해 코로나 방제가라고 거기는 면세점에 녹차 케이크고 뭐 이제 우리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그 뭐 과자 있잖아요. 그런 세트로 선물용으로 그런 식으로 제과를 만들어서 뭐 사탕이고 쿠키고 뭐 그런 걸 만든대요. 면세점이 또 납품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한 번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1월 달에 발주 들어오고 지금까지 발주 한 번도 안 들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게 경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녹차밭을 1년이면 4번, 5번을 애초 기지를 해요. 베트남 사람들 4명 부르면은 한 이틀 정도 하거든요. 인건비가 15만 원이에요. 그거 아끼려고 내가 혼자 직접 다 해버려요. 여름에는 낮에는 또 와서 못하고 밤에 새벽 2시, 3시까지 여기 헤드라이트 딱 끼고 그것도 그 칼날 하지 말고 줄날로 그러면 나무 밑에까지 나무 있잖아요. 칼날이면 나무 다 잘려버리잖아요. 줄날로 막 지져보면은 나무 껍질만 살짝 벗겨주고 말아요. 그렇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비료, 에이스 비료, 그 뭡니까? 에이스, 뭐 유기 비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 한번 가을에 수확 다 끝내놓고 10월 달에 한번 쫙 뿌리고 그 다음에 6개월 후 내년 봄에 지금 뿌린 것이 내년 봄에 영양분을 받고 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또 한번 그 시비를 또 하고 1년에 2번 뿌려요, 2번. 물론 이제
많이 뿌리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번 차가 말차다, 2번 차는 식품종이다, 그게 아니고 그 계절의 그 기후에 따라서 그때그때 맛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광을 이렇게, 이거는 옛날 사진인데 초창기 때는 이렇게 두둑에다가 그냥 바로 망을 해서 나무에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찻잎이 이렇게 아까 1창 3기 잎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꽉 눌러붙게 이게 꼬그라져갖고 햇빛 쐬면 뜨거워갖고 다 타버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둑 있으면은 여기 꼬랑 여기 끝에서 끝까지 끝에다가 말뚝을 이만한 것을 48mm 관을 땅에다 박아요. 박아놓고 그 낙하산 줄 3mm짜리 그거를 팽팽하게 이 정도 높이에다가 팽팽하게 당겨요. 그래갖고 이 망을 이제 망을 이대로 써요. 이 망을 그대로 쓰는데 이쪽 망하고 그 줄에다가 같이 엮어. 그러면은 이 정도 높이에서 둥둥 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좀 무게가 있어서 좀 처지긴 해요. 그래도 닿을 듯 말 듯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눌려서 이렇게 타분다. 그런 게 없이 깨끗하니 차광이 돼요. 그러면 한 라인 빌라면 그러면 뜯어갖고 이렇게 비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기계화를 한다라고 해서 뭐 기계화해서 인건비를 전략을 한다 했는데 차광할 때는 이제 그때 이제 노브를 얻어야 돼. 베트남산으로 오라 해서 그때만 이제 조금 하고 씌울 때 하고 이제 거들 때 두 번은 이제 한 30명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벗길 때는 한꺼번에 다 안 벗기고 수확할 만큼만. 왜냐면은 그동안 있어서 한 20일간 차광해놨는데 한꺼번에 다 벗겨오면 또 햇빛이 뜨거울 때 햇빛이 세불잖아요. 아무래도 또 이제 맛이 또 강해져. 그래서 할 만큼만 이렇게 오늘 수확할 만큼만 하루 딱 벗기고 그다음에 기계로 쫙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끝나고 시험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차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녹차를 이제 우려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100도씨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넣지 말고 7, 80도만 정도로 이렇게 식혀서 우리시오라는 이유는 물론 뜨거운 물 부어도 다 우러나요. 이제 빨리 따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을 그렇게 팍 깨우면은 녹차 성분이 너무 많이 우러나고 한꺼번에. 그럼 맛있어.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우릴 때 맛이 은은하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차광한 이유도 이제 물론 있지만은 그 뭡니까 우리 그 담양에 가면은 담양 차가 중노차라 그러잖아요. 대나무밭에서 자란 차를 중노차라 그러는데 중노차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그늘 속에서 성장이 나온 잎이기 때문에 맛이 순해요. 그래서 중노차가 이제 순하고 맛있다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원리로 이제 우리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햇빛을 가려서 이렇게 하는데 햇빛을 가리다 보면은 우리 탄닌 쓰고 넓은 탄닌, 카테킨 그 함유량이 조금 줄어요. 대신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이 저희 걸 타서 이렇게 물에다 흔들어서 거품 좀 나게끔 해서 먹으면은 우유 맛이 나요. 제가 영양 성분을 검사를 해봤더니 콩이 단백질 함유량이 35%입니다. 근데 우리 말차이가 단백질 함유량이 28.7%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콩은 뭡니까 두부는 한 뭉탱이씩 먹지만은 말차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먹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맛이 그렇게 우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지이기 때문에 기계화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선수학 말고 이제 기계 수학할 때 이제 일반 농가들 지금 옆에 이제 저렇게 체육기 저거 하게 되면은 사람이 기계 한 대당 한 6명이 필요할 거예요. 6명 정도가. 앞에서 두 사람 잡고 또 뒤에서 또 요거 가만히 요거 푸대 그걸 또 이제 잡고 따라가야 되고 또 비워놓으면 한 4, 50kg짜리 저 밑에 트럭까지 또 들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데, 아까 그 우리 다원이 그 만평이거든요. 만평인데 이틀 반이면은 이제 운전사 한 명만, 트럭 운전병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저 혼자서 이틀 반이면 수확을 끝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수확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저기 생산자 조합, 거기 이제 층제차 가공으로 하는데, 실은 이게 지금 제 숙제인데, 이제 하동, 제주도에는 지금 가루차 전용 제다 라인이 있어요. 우리 보성에만 없어요. 저 기계가 한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제다 라인이. 지난번에 그 옛날에 우리 생산조합에서 일본을 가서 여기 뭡니까? 가와사키 공장을 가서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한 15억 정도, 제가 견적을 뽑아봤어요. 15억 정도 하는데, 시간당 한 200kg 정도 이렇게 가공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념도 안 오고, 그대로 이제 뭐 건조 과정이 이제 틀려요. 어떻게 이제 건조가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제 밭에서 아무리 좋은 어떤 차나무를 우리가 차잎을 생산했지만은 가공이 잘못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아까 우리 김종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고는 아닙니다. 지금 최고는 아니고, 이 기계가 들어와야지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건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동이나 제주도 이제 그 기계 지원 내역을 물어봤더니 거기는 80~90%를 지원을 해줘요. 국비로 50%, 지자체에서 한 30~40%를 해준대요. 근데 우리 보성은 돈이 없나 어쩌나 제가 의뢰를 해도 50%밖에 안 해준대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앞으로는 이걸 꼭 제 이제 숙제로 좀 남겨놨습니다. 부지는 다 있어요. 우리 그 체험장 옆에다 지금 콩 심어놨는데 거기다 이제 할 계획인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일본 차가 이제 최고다. 우리가 이제 일본 말차가 뭐 지금 현재는 종주국이에요. 사실 일본이 쭉.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고려 신라 시대 때 다 가루차를 맷돌에 다 갈아서 먹었어요.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훈요 10조인가 뭐 거기 최승로가 쓴 그 문헌에는 광종이 직접 국가의 대사 때 맷돌에다 갈아서 재래에 올렸다라는 어떤 그런 문헌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이후에 송나라를 거쳐서 1191년도에 뭐 A사의 선상과 승려가 이제 송나라를 거쳐서 그 말차 문화를 전파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차 문화가 쇠퇴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차 문화가 이제 우리는 단절이 됐는데, 일본은 꾸준히. 그때 이제 일본 말차 문화는 저기 히데요시 시절에 그때가 제일 번성했대요. 센리큐라는 그 히데요시 이제 그 지금 말하면은 우리 뭐 정무수석 막 그런 것 같이 그 차 시중하는 그런 비서였어요, 차. 그래서 이제 센리큐 그 소설도 있어요. 리큐에게 물어봐라 뭐가 있는데 그때 읽어봐요. 재밌어요. 그때 가장 번성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문화가 또 말차 문화가 어떻게 해서 또 뭐가 생겼냐면은 고이차, 농차 진하게 타갖고, 그때 히데요시가 각 성주들을 다 불러놓고 서로 알력 시기를 하고 막 암살을 하고 독살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너희들 다 모여라 해서 큰 다원에다가 말차를 진하게 타서 서로 믿어라 해갖고 한 모금씩 돌아가면서 마셔라, 서로 단합해라, 믿어라 하고, 그게 고이차, 농차였던 시초라고 이제 그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 1000년 가까이 말차를 쭉 발전시켜서 지금 말차의 종주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제를 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아까 아무래도 기계로 자르니까, 참 아까 우리가 품종이 단일 품종이어야 돼. 왜냐면은 우리 재래종은 뭡니까? 씨앗으로 심을 때는 벌들이 이제 수분을 하잖아요. 벌들이 꽃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수분을 하는데, 여러 품종이 섞여버려. 혼혈이 돼, 혼혈. 잡종이 돼서
우리가 똑같은 기후 조건에서 차 나온마다 종류별로 잎이 올라온 시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잎이 다 틀리면 기계로 수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단일 품종으로 이렇게 삽목으로 식재를 하면은 거의 일률적으로 동시에 잎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은 기계 높이만 딱 조절해서 칼날 높이만 조절해서 그대로 가면 봄에 80 높이로 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한 2cm 더 올려서 자르면은 정확히 딱 그 경화된 이 부분까지 그 갈색으로 변한 나무 가지 되기 전까지 딱 잘려요. 그리고 가을에 한번 자르고 그다음에 전지 작업을 할 때 왜냐면 계속 올리면 키만 이렇게 커져 버려요, 키가. 그래서 정지 작업을 할 때 조금 깊게 잘라주면은 항상 그 일정 높이로 이렇게 차나무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줄기가 있기 때문에 색선별기로 한번 쭉 한번 하면은 줄기는 어느 정도 또 선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별된 거를 사실 이제 이거는 내가 지금 체험용으로 저 500만 원이 돼요. 맷돌이 체험용으로 갖다 놨는데 한 30분 돌려야지 겨우 나와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전동식 맷돌 2개짜리도 지금 있는데 그걸로도 했을 때는 24시간 돌렸을 때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이제 한 바가지씩 부숴줘야 돼. 그런데 6kg 생산돼, 6kg. 이제 큰 식품업체에서 발주 한번 들어오면 뭐 200kg, 300kg를 해주시오. 그 맷돌, 우리 일본 같은 데 보면 맷돌이 수백 개가 있어. 그 시절 맷돌 2개짜리 그때 1,500만 원, 지금 한 2, 3천만 원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수백 대를 하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요건 이제 우리 국산 제목이 초미분 저온 분쇄기예요. 일본 거 우리가 기계를 쓰다 보면은 고치려면은 맨날 며칠 와 있어야지 한 달에 한 번이나 얼뚱말뚱해요, 기술자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요거 이제 저기 한국 에너지 기술이라고 거기 전화하면은 한밤중에 와서 고쳐놓고 가버려요. 우리 자고 있을 때 와서 어디가 이상이 있어 그러면은 그만큼 AS가 좋아요. 또한 이게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요. 우리가 눈을 뭉쳐서 던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다 깨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안에가 이렇게 큰 통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통속이가 있으면은 프로펠러가 있어요. 날개 아래 딱딱딱 있어갖고 원료가 뚝 떨어지면은 가에는 이제 이렇게 골이 파졌어. 그러면은 그 프로펠러에 이렇게 원료가 떨어지면 이것이 탁 던져주는 역할을 해요. 엄청 시끄러워, 좀 시끄럽긴 한데. 그래서 원심력 엄청 세게 원심력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돌아가고 또 원료 새로 떨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하면서 제일 고운 것만 가운데 먼지 같은 것만 슉 있어요. 그것만 여기 뭐 필터에서 쭉 빨아들여. 그러면은 1시간에 한 8kg. 이제 속도에 따라서 틀려요. 속도를 천천히 하면 원료를 많이 넣어도 무리가 안 가요. 근데 제일 고급할 때는 최고 속도로 하고 원료를 조금만 넣어요. 그럼 안정적으로 기가 이제 돌아가고. 너 또 무리하게 해보면 또 좀 과부하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해가 이제 티타늄이에요, 티타늄. 아까 그 골. 티타늄이 뭐냐면은 막 옛날 독일 그 막 궁견 같은 거 개들 있잖아요. 투견 할 때 막 개 이빨을 그 티타늄으로 완전히 강한 처리래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 생산자 조합에 있는 지금 분쇄기가 볼밀이에요, 볼밀. 그거는 세라믹 볼이 이제 동글동글한 것이 수만 개가 들어있죠. 통수 그래서 웅웅 하면서 그것이 그 사이사이에서 원심력으로 또 빼내고 굵은 거 빼내고 다시 돌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장기간 쓰면은 볼이 이제 요런 큰 것이 이렇게 쬐깐해져요. 그 쬐깐해진 거 어디로 가겠어요? 다 녹차 속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시간에 한 8kg 정도. 왜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 원료나 그런 이제 식품 쪽으로 들어간 것은 8kg 정도 생산하고 말차는 한 1시간에 한 4kg, 3kg. 고속으로 들어가 조금씩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소모도 많이 안 되니까. 한 1년에 한 2번 작업하면 1년 동안 써요. 1년에 한 1,000통 정도. 1,000에서 1,500개 정도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분말도도 이제 조절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보통 분말도는 맷돌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손으로 만지면 좀 까끌한 느낌이 있다. 만져보면 알아요, 느낌이. 그리고 격부를 해서 보면은 그 다완해가 저 맷돌로 한 거는 이제 거품도 나는데, 가해가 좀 큰 입자들이 딱딱딱 붙어 있어요, 가해가. 근데 이제 이걸로 우리 1500메시 정도 되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혀에서 느낄 때 한 800메시만 돼도 크게 이제 그 차이를 못 느낀대요. 800메시만 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말 이 초음이 맞아. 이 기계가 이제 이렇게 아까 돌아가는 과정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어마어마한 고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갈아지는데, 여기가 통인데 여기서 이제 올려가지고 위에서 여기다 이제 한 80kg를 부숴놔요. 한 4가만이. 그러면은 한 7, 8시간에 한 번씩만 가면 돼요. 계속 지켜 있을, 뭐 저녁 12시에나 덜어내고 부숴놓고 아침에 한 7시, 8시에나 가면은 다 분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열이 발생된 거리, 이 통이 영하 40도를 쪽으로 해요. 영하 40도. 얼음이 얼어 있어. 땡땡.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얼음들이 가 추우니까 얼음이 각성이가 깨갖고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어 있어요. 그 정도로 열을 잡아주니까 그 원료 들어간 그 맛 그대로. 열을 받아오면은 맛이고 향이고 영양소고 다 변형이 돼요. 파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영하 40도 마이너스 그 기후를 줘서 원료 그대로 나오게끔 그렇게 가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렇게 고운 분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시장 이제 음료 시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 대체 음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정말 극복하기가 어렵고, 물론 소비자의 선택이 이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어떤 제 이제 의견 주장이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을 20개를 만드는데 거기다 1g씩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말차, 이제 정식 이제 우리가 이제 다도 할 때 말차 다구, 이제 다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차씨, 이제 우리가 일반 그 입녹차 씨하고는 틀리죠, 그 숫자가. 그리고 이제 차선도 이제 예전에는 저 강릉에가 이 차선 공장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그 노동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데 그 중국 사람이 다 떠났대요. 그래서 과거에 그 6,000원인가 했는데 그거 이제 기억을 안 해갖고 나도 인터넷에서 사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120본이 한 2, 3,0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선이 보관하기 위해서는 꼭 차선 꽂이가 필요해요. 우리가 저기 보시면 저 뒤에도 지금 차선이 지금 저 놓여 있는데 저 거꾸로 세워놓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밑에가 곰팡이가 껴 있어. 그 차선 여기에 곰팡이가 탁 껴 있고 마르면서 이거 이제 틀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차선 꽂이에다가 깨끗이 써서 딱 꽂아 놓으면은 제대로 모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대로 건조가 되고 위생적으로 건조를 시킬 수 있어요. 차선 꽂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 이제 그날 이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적정량을 이렇게 뭡니까 말차통에서 덜어서 그날 먹을 것만 이렇게 딱 대접할 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말차 전다법 이런 도구가 갖춰졌으면은 먼저 뜨거운 물에 차선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차선을 뜨거운 물과 다완을 이제 달궈줘요. 따뜻한 예열을 하고 이제 소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행주로 이제 다건으로 닦은 다음에 물기를 닦은 다음에 이제 말차를 적정량을 넣고 뜨거운 물을 이제 보통 아까 차는 우려 먹는 차는 우리가 70도, 80도에다 우린다라고 했는데 이 말차는 뜨거운 물로 젓다 보면 또 식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했을 때 또 격불도 잘 되고 또 마실 때 그
말차의 향도 느끼면서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 먹는 차와 말차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영양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려 먹는 차는 아무래도 우리게 되면은 물에 녹는 성분만 우러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고 섬유질이고 비타민 A, 미네랄, 지용성들은 찻잎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러난 것만 먹고 잎은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말차는 이 차나무, 찻잎 100%를 먹는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더라도 말차를 많이 우리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도 알려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 차산업이 정말 살아나야 되는데 2007년 농약 이후로 정말 아직까지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또 코로나까지 또 터져서 소비도 위축되고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기질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죽자사자예요, 사실. 올해도 힘들어서 대출 1억을 또 추가로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그 희망, 우리가 판도라 박스에 보면은 희망, 호프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안 나오고 있었어요. 왜? 기대를 해라, 우리. 기대를 하고 살자. 기대감 없이, 목표 없이, 기대감 없이 재미가 없어, 삶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그래서 저도 노래방에 노래를 하면 무슨 노래를 하냐면은 뭡니까?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도 물론 코로나지만은 이 차산업이 2007년 농약 파동 이후로 사실 우리 그 전까지는 하더라도 녹차 그냥 수확하다 보면은 막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서 올릴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영돈의 뭐 소비자 뭐 거기서 물론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유기전환하고 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는 어떤 다들 이제 관리가 철저히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정말 잘 된 거예요, 사실. 그런 어떤 계기가 없었으면 그대로 전부 농약 치고 할 건데 어떤 그런 관리 면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말차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 저기 회장님 그 도로변에 임병문 다운 오셔서 오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할 테니까 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정말 지금 정말 좋은 차들 많이 생산하고 계세요, 사실. 뭐 발효차니 뭐 그 우전차니 다 맛있게 다들 만드시는데 그래도 비전은 앞으로 가루차 시장이다라는 것만 오늘 이렇게 주제하시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앞으로 우리 정말 우리 보성 녹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차 산업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뭐 이런 여러분 제가 이제 뭡니까 그 체험 오면은 같이 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같이 막 먹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앞으로 또 내년 또 봄에 새 잎을 좋은 차 잎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열심히 또 겨울에 또 관리를 잘 하시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임병문 사장님, 이제 우리 임상현 우리 대표님께서 가루차 앞으로 식품 소재로서 우리 그 미래에 우리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는 뭐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차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면 저도 그 식품 소재 쪽으로 우리가 아무리 녹차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죠. 라면의 경우를 우리 수억 개 만드는데 1g씩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수억 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식품 소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로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녹차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진한 내용들은 교재를 통해서도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가루차에 대한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은 또 같이 또 상담하고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임상현 우리 그 강사님에게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